공복 혈당 수치만으론 발견할 수 없었던 혈당 스파이크의 위험. 심한 혈당 변동을 겪고 있는 이들이 한자리에 모였다. 저는 오래 살기 싫어요. 이미 당뇨병의 길목에 들어서 방치할 경우 돌이키기 힘든 상태로 악화될 수 있다. 김종금 씨는 심한 어지럼증을 호소했는데 어지럼증도 혈당 스파이크 증상 중 하나. 식후 1시간 뒤 혈당이 200을 넘는 등 당뇨병 전 단계 진단을 받았다. 이들에게 내려진 혈당 변동을 줄이기 위한 지침. 음식 먹는 순서를 지키고 단당류 등을 피하고 평상시에 움직임을 늘릴 것. 주어진 기간은 3주다. 일주일 뒤 다시 만난 이종규 씨. 신선한 채소로 식사를 시작한다. 그 다음엔 단백질 반찬을 꼭 챙긴다. 채소, 단백질 반찬, 밥. 순서만 지켰을 뿐인데 포만감이 느껴진다. 5끼에서 3끼로 줄어들었어요. 희한하게 저도 모르겠어요. 왜 그렇게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밥을 거의 반 공기 이상 안 들어가더라고요, 몸에서. 당뇨병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탄수화물, 단백질, 채소 순으로 일주일 후엔 이 순서를 거꾸로 음식을 제공한 결과 채소를 먼저 먹었을 때 식후 혈당이 감소됐고 인슐린 분비도 억제됐다. 탄수화물 같은 경우는 100% 혈당으로 가게 됩니다. 그런데 단백질이나 지방은 100% 가는 것이 아니라 일부만 혈당을 높이게 되는 그런 작용을 하게 돼요. 식전에 채소 같은 것을 드시게 되면 그 안에 들어있는 식이섬유가 위장관에서 소화 흡수가 빨리 되지 않도록 잡아주는 역할을 해요. 그래서 그 역시 혈당이 빨리 오르는 것을 막아주는 그런 방패처럼 작용을 하게 됩니다. 이예순 씨는 간식을 끊고 매 끼니에 채소와 단백질 양을 늘렸다. 예전에는 이게 이렇게 맛있는지 몰랐어요. 저 당근 오이 잘 안 먹었거든요. 하루 이틀 해보니까 몸이 가벼워지는 걸 느꼈어요. 직장 동료들과 외식할 때도 지침을 적용했다. 반찬 중 채소를 가장 먼저 먹고 나트륨이 많은 국물은 피했다. 식사 후엔 가벼운 산책을 빼놓지 않았다. 식후 혈당 조절에 있어 운동의 시점도 중요한데 당뇨병 환자들을 대상으로 매일 식후 10분 걷기와 하루 중 30분 걷기를 실시하고 식후 혈당을 측정한 결과 매일 식후 10분을 걸었을 때 혈당이 더욱 떨어졌다. 특히 탄수화물이 많은 저녁 식사를 했을 때 효과가 더욱 컸다. 꾸준히 계속 지속적으로 운동을 했을 때 혈당을 강화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.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혈당이 식사를 하고 나서 한 30분, 1시간 되는 시점이 가장 높기 때문에 그때 운동을 같이 병행을 해주시면은 혈당이 올라가는 폭을 좀 낮춰주는 데는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. 당뇨병 전 단계였다. 3개월 만에 당뇨병으로 진행된 박정래 씨의 경우 혈관 상태를 정밀하게 확인했다. 목 깊이 있는 동맥을 초음파로 봐서 동맥경화가 있나를 봤는데 심한 건 아니지만 미세하게 협착이 있어요. 혈관이 좁아지고 막히고 있는 상황이다. 동맥경화, 조금 어려운 말로 죽상경화를 하는데 그 죽상경화를 좀 진행하지 않게 하는 약을 드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. 혈당의 변동은 심장 혈관에도 영향을 미쳤다. 역시 동맥경화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. 당뇨뿐만 아니라 동맥경화도 운동하고 소식하시고 하시면 좋아져요. 좋아지지만 지금 이미 와 있는 동맥경화, 목하고 심장혈관에 껴있는 동맥경화는 약으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.
이미 와 있기 때문에 더 진행하지 않게. 혈관은 약물 치료로, 혈당 조절은 운동으로 진행했다. 평소의 식사 내용이나 생활 습관 등 일상 속에 작은 변화를 주는 것만으로 혈당 변동은 과연 개선될 수 있을까? 3주간의 프로젝트가 끝났다. 프로젝트 시작 전과 동일한 검사를 진행해 전후 차이를 비교해 보기로 했다. 몇 킬로? 몸무게 77.7 나오셨어요. 지금 82킬로였었는데. 5kg 가까이 줄었네요. 아 정말 6kg는 4kg 빠졌네요. 아 몸이 일단 가벼워요.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눈 뜨면서 바로 일어나고 그전에는 그냥 뒹굴뒹굴 하다가 근데 머리가 무거워가지고 못 일어나고 그랬었거든요. 저도 간식을 줄이니까 식후에 졸린 게 좀 줄어들었어요. 이예순 씨는 식후 인슐린 분비 능력이 개선됐는데 노력하시는 거에 이러한 변화는 식후 혈당에 고스란히 반영됐다. 포기하지 마시고 쭉 하셨으면 좋겠어요. 네. 2시간 정도 되는 시점에서는 그전에는 계속 높았거든요. 근데 지금은 이 수치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. 공복 혈당 수치도 떨어졌고 3주 전 300에 가까웠던 식후 2시간 혈당이 200대로 떨어졌다. 박정래 씨는 콜레스테롤, 중성지방 등 전반적인 대사 수치가 향상됐다. 식후 1시간 그리고 2시간 뒤 혈당도 3주 전보다 개선됐다. 이종규 씨의 경우 혈당 변화는 미미했다. 하지만 의미 있는 변화들은 이미 진행되고 있다. 총 콜레스테롤 289에서 167 정도로 떨어졌고 중성지방은 102에서 40 정도로 떨어졌고 그다음에 인슐린 수치도 식전, 식후 모두 다 이전에 비해서 조금씩 개선이 있었어요. 이렇게 식사생활을 이렇게 바꾼 뒤로는 예. 차에서 30분도 잔 적이 없어요. 2주 동안, 3주 동안. 예. 그래서 이제 이게 내 컨디션이 많이 좋아진 거 아닌가. 예. 보통은 증상 혈당 변동이 비교적 심하지 않았던 김종금 씨는 3주라는 짧은 기간에 큰 변화를 만들어냈다. 근데 원래 이제 식사를 하고 나서 60분 정도까지 이제 혈당이 올라갔다 그 다음에 떨어지거든요. 근데 이제 요 당시에는 거의 200이 넘게 올라갔었었는데 지금은 혈당의 변화가 별로 없는 상태에서 유지가 되고 있어요. 그러니까 그만큼 내가 혈당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좋아졌던 소리예요. 숨어 있어 그 위험을 미처 몰랐던 혈당의 움직임. 우리가 뭔가를 움직일 때 첫 번에 움직이게 하는 게 제일 어려워요. 그게 이제 잘 되잖아요. 그러면 저절로 굴러가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시작을 혈당 스파이크는 지금 나 자신을 돌아보라는 경고 신호이자 보다 건강한 내일을 준비하라는 신호등이다.